네, 안녕하세요. 전혜원입니다. 오늘은 무자본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2018년부터 디지털 노마드라는 삶의 형태를 꿈꿔오면서 어디든지 이렇게 노트북을 펴면 그곳이 저의 작업실이 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고 그렇게 살아오려고 했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데요. 또 2020년에는 졸업을 하고 제대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닥친 코로나 때문에 폐업을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선택한 건 다양한 스킬을 익히고 책을 읽는 일이었고요. 그러면서 자청이라는 사람을 발견하기도 했어요.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주장하는 핵심은 무자본 창업으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오랫동안 저에게 워라밸이란 없었고 일이 취미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일종의 취미 활동, 사이드 프로젝트로 시작을 해본 거죠. 기획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의 형태인데요. 검색어에 쉽게 노출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처음에는 다양한 무료 플랫폼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했었는데요. 블로그보다는 홈페이지가 신뢰가 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아무것도 없이 홈페이지만 덩그러니 있으면 죽은 페이지처럼 느껴질 것 같아서 네이버 블로그를 선택을 했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의 주제입니다. 제조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무자본 창업이어야 하니까요. 저는 이때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에서 벗어나 봤습니다. 잘할 수 있고 사람들의 수요가 있는 시장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브랜드와 비즈니스의 차이기도 하죠. 지금은 비즈니스를 트라이 해보고 있는 중이니까요. 저는 자기소개서 첨삭을 떠올려 봤어요. 실제로 제 주변 친구들의 자기소개서를 첨삭해준 경험이 있기도 했고 평소에 사업계획서를 많이 써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보다는 자기소개서의 수요가 더 많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사업계획서와 자기소개서는 다른 종류의 글처럼 보이지만 읽는 사람을 설득한다는 성격이 같기 때문에 완전히 같은 맥락의 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 전략입니다. 저는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도 없고요. 있다고 해봤자 친구들 몇 명의 첨삭을 도와준 그것뿐이에요. 그래도 무료로 해줬으니까 그 친구들에게 후기를 부탁을 합니다. 없는 걸 지어내면은 소비자들은 알아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받은 후기가 유일한 저의 무기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신뢰를 확보해야 되는데요. 2022년 3월 28일 블로그에 첫 번째 게시글을 작성을 했습니다. 목표는 주 3회 자기소개서에 대한 칼럼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지식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자기소개서 책을 2권 정도 사서 읽었는데 특별한 거 없더라고요. 네 번째, 차별화 전략입니다. 세 번째 단계의 전략이 단계별로 구성된 전략, 접근 방법이었다면 네 번째 단계의 차별화 전략은 브랜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비자로부터 왜 나에게서 구매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인을 제공합니다. 왜냐면 이놈은 블로그에도 글이 몇 개 없었거든요. 제 차별화 전략은 1번, 제가 원래 하던 일인 문화예술이나 다른 사업, 콘텐츠 등에서 영감을 얻어 그것을 자기소개서와 연관지어 설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레퍼런스의 다양화죠. 2번은 가격 전략입니다. 한 건당 5만원, 이후 피드백은 무제한. 3번은 불만족 시 전액 환불. 결론부터 말하자면 환불은 없었고요. 심지어 한 2분 정도는 너무 무성의하게 답변을 주셔서 제가 피드백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환불을 해드리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받지 않으셨어요. 이 프로젝트의 마지막 포스팅은 2022년 10월 4일이었고요. 마지막 의뢰인의 연락은 2023년 3월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거의 반년 동안 아무것도 올리지 않았는데도 포스팅을 보고 저에게 문의를 주신 거죠. 주 3회 포스팅을 지켰냐고 물어보신다면 3월부터 7월까지는 거의 지켜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 약간 재미가 없어졌는지 7월 이후에는 8월, 9월은 글이 없었고 10월에만 3개 정도 글이 있더라고요.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몰아서 포스팅을 하고 2개는 예약을 걸어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제 포스팅의 숫자가 몇만씩 나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가장 많이 나온 게 이제 1000 몇백 회. 대부분은 이제 그냥 몇백 회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의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자소서 블로그 시장이 얼마나 포화 상태였는가 이것을 감안해 본다면 몇 개월 한 것 치고는 꽤나 괜찮았던 것 같고요. 아마 나중에 또 여유가 생긴다면 조금은 덜 경쟁해도 되는 시장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포스팅을 올린 지 한 달이 조금 안 돼서 메일이 하나 도착합니다. 첫 번째 의뢰인이었고요. 그 이후로 5월에도 메일이 오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메일 진행 상황을 보여드립니다. 중간에는 채널의 수를 늘렸습니다. 블로그만 운영하면서 메일로 문의를 받다가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을 했어요. 그리고 채널도 공개한 지 한 달이 조금 안 돼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저에게 문의를 주신 모든 분들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바쁜 와중에도 약속한 기한을 지키고자 움직이는 도중에 차에서 자소서 첨삭을 진행을 하기도 했었죠. 운전하면서 했다는 건 아니고요. 분량도 상관없었어요. 보통 자소서 첨삭은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질문 몇 개에 얼마고 그 이후로는 추가적인 가격이 붙는다. 추가금이 붙는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궁금한 거 다 물어봐라. 이걸 사이드 프로젝트로 시작하긴 했는데 진짜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온갖 사례들을 다 갖다 드렸고 디테일한 첨삭까지 진행을 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일은 프로페셔널하게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만약 제가 이 일을 계속해서 진행을 했다면 사업자 등록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얀색밖에 없었던 제 블로그에 비주얼적인 면을 보강을 했을 거고요. 의뢰가 더 많아진다면 저는 가장 먼저 가격을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간 가격에 첨삭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소서 가이드라인을 작성해서 전자책을 냈을 겁니다. 홈페이지를 만들고요. 직원을 고용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이걸 계속했다면 이 일을 못했으리라는 법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왜 그만했냐면 2022년 11월에 이 카페가 문을 열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연락들이 몇 개 와서 늦게 확인하긴 했지만 성실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 블로그의 모든 글은 비공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아마 검색을 해도 안 나오실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다시 시도하기 위해서 제 칼럼의 가치를 보존해 둔 상태인 거죠. 이 프로젝트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블로그에 칼럼을 쓰는 것 하나만으로도 누군가 나에게 금액을 지불할 수 있구나 라는 귀중한 경험을 깨달았고요. 남의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다들 아시죠? 그래서 좋은 사례를 하나 가지게 된 것으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가 여러분에게 영감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